안녕하세요. 융행은 골 때려 융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상 민원인 퇴치하기. 제목이랑 썸네일에 어그로를 좀 끌었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타겟은요, 신규 공무원인데 민원대에 앉은 분들, 민원대에서 어떻게 빨리 일을 배울 수 있는지, 유형별로 진상들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영상을 기획한 건요, 정말 감사하게도 시청자분 덕분입니다. 제 예전 영상에 해피해피라는 분께서 굉장히 언해피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민원대에 근무한 지 2일차인데 매일 우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보는데 제 예전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영상이 굉장히 타겟층이 좁아요. 그렇지만 저는 꼭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찍게 됐어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해피해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신규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민원 응대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만든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의 반은 동의하고 반은 비동의해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은 내가 알아야 되는 그 법령, 이런 거는 통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반은 비동의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민원 때는요, 다뤄야 될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법령보다는 이거 먼저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원 때가 다루는 게 뭐 토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세무 관련된 거, 정부24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대법원에서 권한을 준 가족관계 증명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가장 이제 주민센터에 고유한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 관련 시스템이죠. 근데 주민등록 관련 시스템 안에서도 메뉴마다 어떤 거는 지문인식이 필요하고, 어떤 거는 이 정보까지 넣어줘야 되고, 어떤 거는 안 해도 되고, 다 달라요. 근데 처음에 그거 익히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짜증이 납니다. 공무원이란 조직이 인수인계 자체가 원래 명확하지 않은 조직인데 민원 때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임자한테 물어본다거나, 전임자는 또 구청 가 있어. 그러니까 전화해서 여쭤보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인님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주인님들도 민원 처리하느라 바쁜데 그거 계속 물어보는 거? 그러면 서로 이제 약간 또 감정이 서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 시스템들 권한 받는데 며칠이 걸려요. 저는 첫날, 둘째 날, 그러니까 권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멍하니 있지 않았어요. 전임자한테 아이디를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접속을 해 있었고요. 민원인이 엄청 붐비지 않은 시간대에 제 옆자리 주인님 옆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계속 봤어요. 그 주인님은 좀 성가셨을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어떻게 안 가르쳐줘도 잘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서 하냐고. 제가 반은 비동의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법령집 이런 거 들여다볼 시간에 빨리 시스템을 숙지해라. 눌러서 어떻게 눌러서 초본이 발급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 숙지법을 먼저 익혀라. 법령집은요, 동에 가면 구청에 이제 여건과라던가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침서가 막 이만큼 있어요. 인감 관련된 게 이만하고, 주민등록법 관련된 게 이만하고, 일반 등초본 관련된 거 이만하고, 막 다 몇 건씩 있거든요. 그거를 다 숙지를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책 안에는 특이한 케이스, 일상적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해라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거 본다고 해서 와닿지 않거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는 진짜 그런 특이한 민원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지침서를 펼쳐서 볼 수 있죠. 근데 처음 갔는데 법령집을 숙달한다? 그건 좀... 민원 때는 또 오픈이 돼 있잖아요. 내가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간에 민원인이 나한테 와서 앞에 와서 앉는다고요. 그러면은 저 업무 숙달이 안 돼 있어서 잠시만 규정집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신규 직원으로서 민원 때 앉았을 때 이렇게 해라, 딱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시스템 숙지 잘하세요. 한번 배운 거 무조건 동영상을 찍어 놓든 메모를 해 놓든 2번 물어보지 말고 딱 자기 걸로 만드세요. 2번째는 민원인한테 제가 신입이라서요, 제가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뒤에 얘기할 민원 퇴치 방법과도 약간 일맥상통한데, 민원 퇴치라기보다 사전 차단이거든요. 내가 민원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 실제로 이번에 여기 이사 올 때 전입신고랑 임대차 신고하러 갔거든요. 이제 대충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 못하고 신규인 거 보이더라고요.
그거 한 5분 만에 처리할 거를 30분을 끙끙거리고 옆에 주인님 일 끝날 때까지 막 이러고 막 보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제가 신입이라서요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었거든요. 당연하지. 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봐. 노발대발하지. 30분 기다리게 하고 그제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몰라서요. 모르는데 왜 앉아있어 이렇게 된다고 민원이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제가 신규로 앉았을 때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든 말든 이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나는 그냥 일 처리를 하러 동사무소 왔는데 복불복이야? 내가 하필이면은 이 신규 직원 앞에 앉아가지고 왜 내 시간을 낭비해야 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핑계를 대세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신규 때. 선생님 잠시만요. 저 이거 시스템이 지금 과부하가 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런 건 이제 임기응변으로 조금 한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하고 주인님 저 이거 처음 해보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몰라도 좀 아는 척 당당하게. 자, 이쯤 들으신 분들 인내심이 대단하시네요. 네가 썸네일에 진상퇴치법이라며 근데 왜 자꾸 딴 얘기해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진상은요 2종류로 나뉩니다. 만들어진 진상과 본투비 진상. 딱 요거 2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이 사람을 건드렸거나 내가 일 처리를 미숙하게 했거나 등등의 사유들로 화를 내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냥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2가지예요.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가 진상을 만드는 경우는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일 처리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일 처리가 까다로울 때 그럴 수가 있고요. 갑자기 시스템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컴퓨터도 썩었고 시스템들도 막 이상한 민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3번째는 내가 잘 못해서예요. 근데 이 3가지 다 민원인이 나를 이해해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냅다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제가 초반에 이걸 잘 못해서 민원인들이랑 목소리를 높인 적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후반쯤 갔을 때는 노하우가 생기더라고. 그런 것도 약간 너스레 떨면서 특히 뭐 여자분이시다, 나이 좀 있으신 어머님들이다 이러면은 막 수다 떨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화를 안 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 옆에 직원이 얘기한 거예요. 친절은 체력에서 나온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내가 뭐 잠을 잘 못 잤다거나 몸이 너무 힘들다거나 뭐 업무가 너무 과중돼 있다던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막 이런 경우면은 이게 나도 막 약간 표정이 눈으로 욕하는 거 있죠. 요즘에 또 마스크 끼잖아요. 막 평온해. 겉에서 봤을 때는 평온한데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 벗겨보면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 귀신같이 알거든요. 내가 뭔가 자기한테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깡패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든 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왔다 갔을 때 옆에서 막 그러거든요. 저 사람 이상한 거야. 저 사람 이상한 거야.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좀 짜증나게 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 잘못이 아닌데 늦어질 때는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너스를 떨었어요. 와 선생님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니 시민들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컴퓨터 느린 거 쓰면 어떡해 이러면서 약간 짜증을 내려고 해. 그러면 그러니까요 건의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써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래. 그러면은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넘어가요 대부분은.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2번 왔어 그러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 때부터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냅다 사과 박아야 됩니다.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모든 서류 그냥 다 해드리겠다고 되게 막 소곤소곤 거리면서 제가 모든 서류 그냥 다 해드릴게요. 이까지 또 2번 걸음하시느라 시간도 들이시고 스트레스 엄청 많으셨을 텐데 어떡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저는 실제로 돈 안 받았어요. 돈 안 받고 내가 그냥 돈 메꾸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이랑 싸워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내 돈 민원 서류 400원, 600원 그런 거 모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좀 융통성 없는 직원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 이 사람이 그래도 죄송하다 들었고 막 이렇게 조금 풀렸어. 어쨌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약간 풀렸어. 근데 그 상황에서 5,400원입니다 이러면은 개빡치지. 내가 민원이라도 개빡치겠다. 그렇게 로봇처럼 안 해도 돼요. 큰일 안 나고 좀 융통성 있게 해도 돼요. 진짜로.
조금 내 선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내가 크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니면 융통성 조금 있어도 되거든요. 약간 경계선에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내가 요렇게 하면은 경계선을 살짝 넘어줄 수 있어. 그래서 넘어줬을 때 민원이 그냥 해결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약간 융통성 발휘해서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거야,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민원인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그 경계선에서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민원인이 과도하게 화를 낸다거나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욕을 막 냅다 막 갈긴다거나 그런 경우가 또 있죠. 제가 신규 때 가장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너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욕을 막 하고 그러면은 진짜 죄송합니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요. 저도 이거는 좀 잘 못했어요. 근데 진짜 해야 돼요. 저는 누가 와서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상처를 받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짜증이 나지. 내가 저런 사람한테 죄송하다 해야 돼? 이런 느낌의 짜증이었지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분들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 수밖에 없어요. 본투비 미치광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전혀 없습니다. 올 때부터 나한테 시비를 털러 왔다거나 자기 마음의 화를 풀러 동사무소에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너네는 다 족밥이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약간 마음에 병이 있으시다거나 심신미약, 알코올 중독 등의 사유로 약간 맛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술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주를 그렇게 낮부터 약주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조현병 환자 상담도 해봤고요.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시면은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진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욕도 그렇게 잘하시죠. 욕도 그렇게 잘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못 알아듣는 얘기하고 안 되는데 해달라고 떼쓰고 자기 인생 힘든 거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다 여기 포함돼요. 뭐 제가 알코올 중독자, 조현병 이런 얘기 했지만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약간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시거나 화가 있으시거나 다양하게 발현이 돼요. 이런 분들은 달래야 됩니다. 진짜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백제의 조각상, 그 백제의 미소, 은은한 미소 하면서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되고 그분들 말을 너무 깊이 들으면 안 됩니다. 깊이 들으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기가 빨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 퇴직할 때까지 계셨던 알코올 중독자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또 웃기게 나 퇴직할 때 되니까 이사 가더라, 딴 동으로. 진짜 너무 억울해. 제가 이거는 좀 진짜 그 뭐 민원인 썰 이런 걸 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치만 그냥 뭐 이건 제 채널이고 제 이야기니까 그냥 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분이 가정폭력범으로 빵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정폭력도 보통 가정폭력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은. 이 큰 집에 갔다 올 정도인데. 근데 이분이 또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죠, 항상. 술이랑 뭐 이제 폭력은 같이 갑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첫 번째는요, 그 사람과 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동사무소에 자기가 가정폭력을 당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이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 등본 초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등초본 열람 제한이라고 그거 하셔야 돼요. 이 기록이라는 게 좀 까다롭긴 한데 뭐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라던가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이라던가 등등등 그거 들고 가셔가지고 그런 거 해놓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가정폭력 때문에 빵까지 갔다 왔으니까 전 부인이고 자식이고 간에 아버지를 다 이제 차단을 해놓은 거지. 근데 이 아버지가 맨날 와서 자기 딸 초본을 떼달라고 하는데 주소를 알아야 된다고, 등본을 떼달라고, 연락처라도 달라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제안해놨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로봇처럼 선생님, 가정폭력 때문에 열람 제한되셨기 때문에 열람 못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따님이 타인이 자기 등초본 못 되게 막아놓으셨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너 때문이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초본을 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욕은 기본이고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준다고 걔 지랄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살아도 자기 자식은 보고 싶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막 되게 막 조금 그래도 잘해줬어. 그분이 또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더 친근하게 아유 뭐 아버님 뭐 안 되는 거 어떡해 하면서 안 되는데 우야지, 내가 해주고 싶어도 진짜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식이 그리워서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뭐 통장에 뭐를 풀려면 이 사람이 약간 그거지. 옛날 말로 하면 금치산자. 지금은 뭐 환정후견인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돈을 함부로 못 쓰게끔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큰딸이 관리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딸 전화번호 알아서 욕을 또 한바탕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풀어달라고. 그것 때문에 맨날 와서 찾는 거예요. 큰딸 걸 떼달래. 근데 그것도 그냥 뭐 큰딸이라고도 안 하지. 시발년이 뭐 뒤질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 와, 그거 듣고 진짜 인류애가 뚝 떨어지는 기분? 그렇지만 오실 때마다 그렇게 달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급수도 선배고 이제 그분도 다른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민원대 생활을 하시다가 오셔서 또 민원대에 잠깐 계시게 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저 진짜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주인님 저 아저씨 아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저 초반부터 많이 봤다고, 맨날 욕한다고. 주인님 그냥 저 사람 맨날 욕하는 사람이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주인님이 욕하면 그냥 들어줬어? 왜 들어줘?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사이다긴 했어요. 소리 같이 지르면서 싸우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잠깐 사이다는 맞는데요. 그냥 달래서 보내는 게 진짜 상책입니다. 경험담입니다. 그냥 잘 달래세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내가 낸데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제가 심신미약자분들은 달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저는 딱 그랬어요. 그런 분이 와서 저한테 딱 앉는다. 선생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잘해서 보내잖아요? 조용히 나가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내가 표정을 약간 이렇게 한다던가 약간 그 사람한테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던가 그러면은 그 사람 더 화나더라고. 기가 센 사람이 오면요, 사람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나 기 세! 나는 가장 세! 나는 최고야! 이러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은 진상이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막 그래서 일부러 막 더 친절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세금이나 축내는 너네 같은 놈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면은 더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에 절대 숙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도 그냥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 당연히.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두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항상 무슨 생각했냐면은 어떡하냐, 나이 50 넘은 아저씨가 5살에 멈췄네,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재밌게 이러면서 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그건 해야 돼요. 약간 노력한 척은 해야 돼. 선생님 전화번호 남겨주고 가시면 제가 뭐 조금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찾아보고 전화드리겠다 이러면서 일단 보내야 돼. 자, 이런 사람들 왔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 얘기하기. 그래도 안 가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백제의 미소로 쳐다봐주기. 세 번째는 일단 보내야 되잖아. 보내야 되니까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나는 노력을 다 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융통성과 눈치, 그게 있어야 돼요. 신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힘드실 텐데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딱 저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내 앞에 딱 앉을 때 뭔가 파악이 되거든요. 한 뭐 몇 달 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진상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리면서 좀 이렇게 뭐 달래기도 하고 단호하게도 하고 사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있던 곳이 굉장히 친절을 강조하는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막 싫었어. 그게 친절 말은 좋지, 근데 진짜 안 되는 거를 해주는 게 친절은 아니잖아요. 기준은 있어야 되고 우리도
진짜 도저히 친절로는 말이 안 먹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짜증이 났었는데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은요. 친절하든 막 하든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친절하면 기본적으로 조금 그래도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센스예요. 센스여서 저는 하루 8시간을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좀 좋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느슨하게 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막 한 건 아니고요. 걸어 들어오는데 진상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좀 더 나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렇게 에너지 분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신규 공무원분들 좀 힘드리고 진짜 진상을 어떻게 퇴치하면 되는지 뭐 그런 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대본을 쓰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네요. 진상은 솔직히 말하면 퇴치가 안 됩니다. 영상 마지막에 와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진상을 만든 케이스 말고 진짜 본투비 진상들은요. 어딜 가도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인드. 저는 마인드 자체를 어떻게 가졌냐면 초반에 저 사람들 다 외롭고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동정하거나 연민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 감정 컨트롤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내가 고충을 써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하루를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을 너무 감정 몰입해서 너무 막 그 사람의 말을 다 진심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는 진짜 본인이 병나거든요. 진짜 우울증 오고 대인기피증 오고 진짜 그 화가 쌓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좀 로봇처럼 거기에 감정을 너무 쏟진 않았어요. 제 성격상 서비스직이랑은 정말 안 맞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 일에서 감정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진짜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다잡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마음을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서. 제가 민원인 앞에서 무릎 꿇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고소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썰들은 많은데 오늘은 이미 지금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서 편집하는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를 하고요. 나는 그런 거 됐고 네 민원인 진상 민원인 썰 이런 거 듣고 싶어 이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나중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고충을 써도 되고요. 빠져나올 방법은 꽤 많아요. 제가 있던 구에선 좀 그랬거든요. 신규 직원들을 로테이션을 좀 빨리빨리 돌려줬어요. 원래 보통 2년 반까지 채워야 되는데 그 전에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해피해피님 울지 마세요. 안녕.